네, 세월호 침몰 47일째 여전히 실종자 16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세월호 수색을 돕던 민간 잠수사가 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. 앞으로의 수색 방향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해군 해난 구조대 진교중 대령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민간 잠수사의 사망 사고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.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4층 선미의 다인실 절단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물속에서 펑 하는 폭발 사고도 들렸다고 해요.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절단을 할 때 고압 산소를 이용합니다. 네. 고압 산소가 밀폐된 격실에 쌓이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폭발이 난 거죠. 네. 따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 밀폐된 격실에서 절단 작업을 할 때는 폭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. 아마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. 그 수중 절단 작업의 위험성이 지금 그 사망 사고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? 그러니까 그 아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꽃을 내 가지고 네. 거기다가 고압 산소를 갖다가 불어서 온도를 4000도까지 올립니다. 올려가지고 압력으로 이제 불어내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압이 세다 보니까 물 속에 밀폐된 격실 안에 이제 차곡차곡 산소가 쌓이는 겁니다. 쌓인 상태에서 불꽃이 다니까 이제 폭발하는 거죠. 근데 물 속에서 폭발은 지상에서의 그 폭발보다 한 10배 이상 충격이 옵니다. 네. 자, 이 사고로 이 선체 절개 방식도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.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는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5m가량은 절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유실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?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그물을 치고 모래까지 다시가 나쁘기 때문에 네. 전부 철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물을 치지 않으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물을 네. 다 쳐야 됩니다. 그물로 그게 완전히 막을 수가 있을까요? 네. 왜냐하면 그물 밑에 자석 같은 걸 대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은 전혀 유실이 되지 않습니다. 네. 자,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요. 이 숨진 잠수사가 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. 해경이 근데 이 잠수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? 잠수사들의 실력 우선 자격증을 보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실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. 그런 부분이 지난번 민간 잠수사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어떠한 실수를 범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실력이라는 게 그러면은 경력이라든지 그런 걸 보는 건가요? 예, 그렇죠. 경력도 업계에서는 대충 다 알거든요. 네. A, B, C, D 해갖고 누구는 어느 정도 실력이고 누구는 어느 정도다는 걸 다 아는데 네. 그것만 믿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. 자격증도 없고 또 그걸 증명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장롱 또 자격증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난번도 어떻게 미숙하든 이번에도 또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. 이 숨진 이모 씨가 물론 친형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해경이 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예, 저도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그걸 체크를 해야 하는데 체크 않고 사람 이야기만 듣고 네. 잠수의 작업에 투입 이것도 처음 또 투입이거든요. 이번에도 지난번 민간 잠수 처음 투입했지 않습니까? 네, 그날 투입됐던 그날 사고가 났었죠. 예, 사고 난 거죠.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. 유속이 빠르자는 지금 대조기인데 아무래도 대조기에는 구조라든지 수색 작업이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유속이 초속 1m 이내로 돼야 되는데 네. 지금 유속이 대조기 때는 그 1m 이내로 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. 네. 짧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짧은 거죠. 오늘 남은 시간이 이제 정조 시간이죠. 오후 4시와 밤 10시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이런 대조기에서의 정조 시간에는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? 정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그만큼 적다는 것은 잠수사 투입이 적은 겁니다. 근데 오늘, 내일, 모레 4일까지는 기상이 좋지 않아서 네. 지금 다 피항을 간 상태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대조기도 대조기지만 기상이 4일까지 지금 아주 좋지 않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네. 민간 잠수사 또 해군 이 구조함들도 인근 섬
항구로 지금 다 대피한 상태입니다. 지금 선체 작업, 그 절개 작업도 중단이 된 상태고 지금 유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고 물에 전혀 못 들어갈 가능성도 높은 거죠. 예, 4일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참 여러모로 지금 구조 작업이 어려움이 큽니다. 그래서 지금 민간 잠수사 사망으로 절단 작업도 잠정 중단된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정조기에도 그 잠수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좀 더 큰 틀로 봤을 때 필요한 구조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하게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. 네. 이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우선 그 해수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. 그래서 한 달에 약 4도씩 지금 올라가는데 네. 이게 겨울에는 실종자가 바다 속에 있어도 한 4 내지 5개월 정도면은 굉장히 훼손이 됩니다. 여름에는 특히 18도씨 이상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은 네. 2, 3개월 내로 엄청난 훼손이 옵니다. 그래서 실종자 훼손이 우려가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기상 여건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그 바다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네. 11월은 거의 작업이 불가능하고 12월, 1월, 2월, 3월은 작업을 못 합니다. 특히 팽목항역 근처는 북서풍이 많이 부는데 네. 여기는 내해하고 외해하고 기준점이 되는 그 해역입니다. 네. 따라서 굉장히 이 기상 여건이 좋지가 않고요. 그다음에 선체 인양을 하려 하더라도 네. 준비 기간이 1 내지 2개월 걸리고 그다음 준비 기간만요. 네. 네. 그다음에 실제 인양하는 데는 3 내지 5개월이 걸립니다. 네. 따라서 지금 이 태풍이 또 7월, 8월, 9월, 10월 태풍이 옵니다. 네. 7월과 10월은 태풍이 오는 그 횟수가 적지만 8, 9월은 태풍이 또 굉장히 많이 옵니다.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게요. 지금대로 탐색을 한 1 내지 2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할 건지. 네. 왜냐하면 인양을 하려도 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준비 기간이 1 내지 2개월 걸리는데 다 지금 이 방법대로 수색을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인양을 하겠다면은 금년에는 인양 작전을 못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인양 작전은 이 탐색 작전하고 달라가지고 기상이 좋은 조건이 일주일 정도 이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. 네. 그래야 인양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터널을 한다든지 네. 또는 크레인을 이용하든지 어떠한 뭐 잭업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날씨가 좋은 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. 이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인양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서해 페리오 때 인양 작전 하다가 기상이 나빠가지고 올리다가 배를 거의 다 해수면까지 올렸는데 파도가 치는 바람에 와이어가 절단돼가지고 네. 다시 그 와이어 작업을 다시 했고요. 그다음 욕지도 근처에서 150m에서 반잠수정 올릴 때도 작전은 그 겨울에 끝났는데 네. 4월 달에 인양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인양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가 해상 상태가 그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못해가지고 인양을 못했습니다. 따라서 네.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다가 다 못했기 때문에 절단을 그 아크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유압기로 절단하지 않습니까? 네. 요렇게 하고 또 찾았던 격실을 전부 다 다시 찾는데 한 1 내지 2개월이면 다 찾아냅니다. 네.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났을 때 다음 작업은 뭐 할 건지 지금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금년에 만일에 인양을 하겠다 싶으면 네.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인양을 하겠다. 언제? 지금대로 실종자 탐색을 다 끝낸 다음에는 인양했다 해야 준비를 하고 인양을 하고 또 다음 작업에 들어갈 수 있지. 다 끝난 다음 그때 가서 결심해서는 이제 금년 내로는 시기적으로 네. 기상 조건이 맞질 않습니다. 근데 참 저희도 이게 그 쉽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인양이라는 게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인양을 했을 경우 그 희생자의 유실이라든지 실종자 유실과 훼손 가능성 이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? 근데 유실은 인양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. 네. 예. 왜냐하면 서해 페리오 때도 40여 명의 그 실종자가 배 안에 있었는데 네. 이분들을 인양해서 다 수습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시신을 어떤 식으로 수습을 했냐면 잠수사가
다 안고 올라왔습니다. 네. 한 손으로 안고 가슴에 안고 줄 타고 올라왔거든요. 6월이 지나면은 이때부터는 잠수사가 실종자를 그런 방법으로 수습을 못합니다. 특수한 그 낭을 만들어서 네. 이게 그 낭에다가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7월 달 넘어가면은 낭으로도 잠수사가 수습이 안 됩니다. 더듬어서 이 수습하려고 하면은 훼손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네.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100% 실종자를 다 찾으려면은 선체를 인양하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네. 100% 찾는 방법은 선체를 인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전 해군 해난 구조대 준교중 대령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